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닉네임을 정해서 오기로 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독서 토론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닉네임 방관자라고 합니다. 책에서 인간을 지켜보는 고양이가 그러했듯이 저도 이 책을 읽는 제 자신도 결국엔 방관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닉네임을 방관자라고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게더 책방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 요주라고 합니다. 이 닉네임이 요주인 이유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요미인데 요미 주인이라는 뜻으로 요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게더 책방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 버터입니다. 그냥 제 별명 중에 제가 가장 애정하는 별명이 앙버터여서 투게더 책방에 나오는 김에 가장 애정하는 별명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투게더 책방에 참여하게 된 아이스베어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이 닉네임을 선택하게 되었고 인스타그램도 아이스베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망고입니다. 이번 사회자로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다들 이 책, 이 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짧게나마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약간 고양이가 인간을 되게 왜 저럴까 하는 식으로 되게 하찮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고양이의 시각을 보면서 고양이가 귀엽게 느껴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양이 되게 말 잘하면서 귀엽게 한다라는 식으로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비슷한데요. 책을 읽으면서 고양이가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사실 고양이 키우면서 고양이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가 보여주는 모습이 얘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집에 있는 요미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런 생각을 한다고 들어보니까 되게 귀엽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 읽어봤는데 나스메 소세키의 다른 작품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서 좀 길어도 되게 술술 읽히겠지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는데 솔직하게는 초반이랑 맨 후반 말고는 이제 주요한 소설에서 막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원래 이제 보다가 약간 집중이 안 돼서 딴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꼭꼭 씹어서 읽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책이었어서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대충 읽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쭉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계속 읽다 보니까 중요한 나한테 와닿는 문장이나 뭔가 좀 이거는 작가가 의도하고 뭔가 느꼈으면 해서 넣은 것 같다 싶은 문장들은 딱 와닿더라고요. 그냥 술술 읽어도. 그래서 뭔가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독서를 하는 방법을 배운 듯한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일본 소설은 처음인데 그래서 문화 차이와 시대 차이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고양이가 사회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좀 웃기고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톤 체호프라는 작가의 스타일과 좀 비슷한 점이 많은 걸로 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인 고양이에게 주인인 구샤미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이유가 무시함이었어요. 구샤미 선생이 이렇게 고양이를 그냥 동물로 바라봤고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었다고 좀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이를 방관자로 두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책의 내용에서 뭔가 고양이를 막 주인공처럼 엄청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천천히 풀어나가고 싶고 뭔가 좀 사람들의 대화를 더 부각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서 고양이에게 엄청 과한 아이덴티티를 뭔가 부여하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구샤미라는 인물이 되게 작품에서 좀 특이한 인물이잖아요.
그 구샤미의 행동을 봤을 때 이름 안 지어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큐사미 선생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지금 책과 학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에게 신경 써줘야 될까? 그냥 고양이는 집에 들어와서 사는 존재일 뿐인데 정도로만 생각해서 이름을 안 지어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야기 밖에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그런 관찰자로서 두고 싶었기 때문에 이름 없이 이 작품에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소설 속에 정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자신과 닮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은지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명 꼽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고양이가 다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근데 굳이 한 명을 뽑자면은 구샤미 선생을 맨 처음에 묘사했던 부분이 저랑 좀 닮았다고 느꼈었어요. 초반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구샤미 선생이 직업이 선생이고 공부를 하는 서생이다 보니까 가족들은 다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으면은 열심히 엄청 공부를 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책 한 두세 장 보다가 자고 책 베고 잔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막 뭐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시도 써보고 싶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하나하나에 다 은근 진심이에요. 뭔가 약간 그래도 나름 잘하는 사람 거 막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못 가요. 다 요만큼씩 해보고 못하겠다. 나랑은 안 맞는다. 이렇게 넘겨버리는 모습들이 약간 나 같은데 싶기도 했고, 또 메이테이 선생이 되게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야 싶은 말을 되게 엄청 장황하게 멋진 이론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읽으면서 뭐라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무지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로 이거 누가 봐도 헛소리다 싶은 문장을 마지막에 내뱉어요. 그때서야 거짓말이었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샤미 선생도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내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되게 메이테이 선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메이테이 선생이 되게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헛소리도 많이 하고 장난기도 많은데 은근히 또 사람이 또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저도 되게 장난치는 거 많이 좋아하고 진짜 헛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왜 저러나 싶은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약간 거울 치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100%로 어떤 인물과 좀 닮았다는 느낌이 없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하자면은 고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좀 제가 많은 편인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좀 좋아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것에 믿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듣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도 고양이랑 제가 제일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느끼거나 판단하는 건 되게 자유로운데, 가끔 느끼는 것만 가능하지 내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양이도 주인공은 아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찰자로서 뭔가 이름 없는 고양이처럼 지켜보고 판단만 할 뿐 뭔가 이렇게 나서지 않고 이야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저를 고양이로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인물이 있어서 좋네요. 네, 다양한 의견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결말에서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책 내용을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밑에 내용들을 보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양이가 되게 뜬금없이 죽잖아요. 그 네. 직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그 사람들 얘기 보여주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죽어서 그렇게 뭔가 인간사에 대해서 다 내려다보고 아는 것처럼 말하던, 그리고 처음에는 좀 고양이 같은 면모가 있다가 나중에 갈수록 좀 뭔가
인간의 사고를 배워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양이가. 그래서 뭔가 고양이로서는 약간 득도를 한 해탈을 한 고양이가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맥주 한 잔 마시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인생인가 이런 게 죽음인가 이렇게 허망한 게 죽음이고 그런 게 삶일 수 있다는 거를 작가가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양이가 죽는 부분에서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괴로운 이유는 상황에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작품 내에서 고양이도 계속 투머치 생각이잖아요. 생각 너무 많고 계속 얘기하고 그 등장 인물들도 투머치 생각이에요. 말이 너무 긴데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인간이 괴로운 이유가 아닐까. 좀 죽음이란 게 허망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삶이면 조금은 내려놔도 되는 게 아닐까.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삶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거를 잊고 있거나 외면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언제라도 고양이처럼 뭐 맥주 마시다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작품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건지는 잘 몰랐어요. 마지막에 고양이가 갑자기 죽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양이를 죽였어야만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고양이가 편안하게 죽는다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작품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심, 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죽음은 당연히 뭔가 공포스러워야 되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어쩌면은 인간의 지혜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조금 더 격이 높은 존재일 수 있지 않을까 고양이가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의 불면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언제 또는 어떻게 죽게 됐는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우리 삶에서도 항상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올 때 컨트롤할 수 없음을 그냥 인정하고 가는 곳이 이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사회와 인간에 대한 고찰과 비판이 여러 방면에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통찰은 무엇인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반부쯤에 나오는 그 인간의 개성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개인이 점점 강해지고 그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에서 점점 더 자유로울 수가 없어지고 더 인간이 고립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상이 흘러가는 갈등 방향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1906년 작품인가요? 그래서 거의 100년 전 작품인데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사람들이 매분 매초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 한시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이라면 그 문장을 보면 되게 자기계발서에 나올 것 같은 권장되는 말일 것 같았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제 자아를 찾고 뭔가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엄청 생각하고 그런 게 되게 제 삶의 과제 같은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좀 비워봐라. 이런 말을 저번 질문에서 느꼈던 거랑 비슷하게 저한테 던져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현재와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책에서 있으셨을지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철학자라는 인물이 서양의 그 방식이랑 이제 동양의 방식을 얘기했는데 사실 둘 중에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이제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서양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막 그렇게 따라가니까 힘들어하는 거다라고 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에만 쫓아가고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이랑 크게 다른 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고양이가 그냥 그 구샤미 선생님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냥 키우기로 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서 아 고양이가 인간을 간택하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집사가 될 수밖에 없는 문화는 되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왜 이 작가는 화자로 고양이를 선택한 것일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였다면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 역시 우리 주인님 역시 우리 주인님 이것도 잘하셔 이것도 잘하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를 보면은 어디 갔나 보면은 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귀여운데 또 어떻게 보면은 쟤는 뭔데 날 내려다보지 하고 거만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양이라서 더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독립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때도 나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좀 상징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는 인간의 시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아닌 그냥 고양이의 시선을 일단 데리고 와서 인간을 판단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이 모순된 이런 비판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고양이의 시각이란 새로운 시각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판단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작가가 이런 또 다른 시각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굳이 고양이를 뽑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은 뭔가 고양이에겐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인간들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양이라는 걸 화자로 설정해서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약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책을 통해서 하는 독서 토론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